이제 마지막 테마인 점유자 회복자의 법률 관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권은 주로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 모든 점유권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출제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독 문제인데 단독 문제는 이 점유 종류나 아니면 이 점유자 회복자 요 두 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328페이지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 관계. 형광펜 출제하셨죠? 근데 요거는 바로 앞에 이 점유 종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서로 연계되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여기 이 뭘로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죠. 뭐 새다 이런데 새가 절대 아닙니다. 닭이 닭 닭입니다. 닭이 지금 이거 뭐 그죠? 수탉이 벼슬이 있는 수탉이고, 그죠? 여기 뭡니까? 이 알을 낳나요? 알이냐? 이 갑이 원래는 소유자, 원소유자. 원소유자인데 이 닭 중에 보면은 가끔 그 아주 신기한 닭이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닭 어머니께서 자고 일어나면 낮잠 자고 일어나면 꼭 그 날다리가 있죠. 요걸 뒤에 닭이 깨가지고 말이죠. 쭉 빨아먹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죠? 자, 여튼 요 닭이 가끔 이렇게 맛이 간 닭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마치 자기가 뭐 있냐? 새 있냐? 푹 해가지고 밤을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역시 옆집도 닭을 많이 기르고 있죠. 이 닭이 이렇게 슝슝슝슝슝 날아가. 그러면은 뭐 이 닭이 저 닭이고 저 닭이 그 닭이니까 그냥 을은 뭐예요? 점유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을이 점유자가 돼. 점유자가. 그래서 자기 닭인 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모의를 주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요. 어떤 비용? 모의값. 이 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의값. 비용을 들여요. 이 모의값을 뭐라고 그래요?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 이 닭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닭이, 이 닭은 좀 악에 있어 보여요. 닭도 보면은 1,000만 원이 넘는 닭도 있죠. 관상용 닭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집에 한 마리 기르고 계시잖아요. 응? 그렇죠. 기르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더 값을 나가기 위해서 이 닭에다가 금도금을 한 거야. 응? 그러면 뭐 이 닭값이 올라가겠죠. 그런 비용을 갖다 우리가 유익비라고. 가치 증가를 가지는 그걸 갖다 우리가 그런 비용을 유익비라고. 이 비용을 들였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르니까 여기 계란이 나올 거예요. 달걀.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 과실. 열매.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갑이 딱 보니까 뭐예요? 야, 이거 보니까, 닭이 하도 자기 닭들은 날아다니는 닭들이 많아가지고, 갑은 표시를 해놨어. 무슨 표시? 날개 축지 밑에다가, 갑이라고 한자로 써놨어. 이웃집에 이제 이렇게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가보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 닭인 것 같아, 느낌상. 왠지 필이 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뚝! 이렇게 날개 축지를, 이러보니까 뭐야, 갑! 써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내 겁니다. 라고 하면은 꼼짝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는 뭐라고 해? 회복자. 다시 그 소유권을 회복해오는 자. 회복자, 이런 거.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죠, 진정한 소유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져갔을 때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를 328페이지 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보니까 점유자를 선이 악이 나눴고 다시 자주 타주 나눴었죠. 자,
자, 목적물 반환 의무. 목적물 반환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뭐 선이든 악이든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죠? 이 목적물을 갖다가, 이 닭을 갖다가 원물이라고 해요. 원물. 원물을 반하는 거 다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건 부당이득이 되니까 당연히 반환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의 악의를 가릴 필요 없이 다 반환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선의 악의 구별 실익 없음 돼 있잖아요. 실익이라는 거 차이점. 구별 차이가 없잖아요. 다 동그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물 말고 요거 뭐 과실이잖아요. 과실. 요거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그 과실 수치법 보니까 뭐예요? 선의는 자주든 타주든 다 있어요. 과실 수치권이. 그래서 그 과실 수치권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자. 누가 있어요? 선의에다 검정 펜으로 줄. 그죠? 자주 타주 구별 없이 다 있어요. 그러나 악의는 뭐예요? 없어요. 이런 거 이제 차이점 구별하는 거. 객관식의 아주 기본이죠. 차이점을. 자, 그래서 이 과실은, 그러니까 이 과실은 뭐예요?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 선의 경우, 선의. 그러나 원물은 선악을 구분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당이득이죠. 선악을 구분하고 부당이득이. 그러니까 당연히 반환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 점유자가 선인 점유자는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반환의 의무도 없다는 거죠. 오케이? 의무도 없다. 네? 이건 선이라서. 네? 자, 그런데 이제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에서 악의 점유가 되죠. 소가 제기되는 때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역시 이제 악의로 돼버리잖아요. 요거는 197조 2항이죠, 2항. 그렇죠? 그거 우리 이제 또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실수치권 조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1조죠? 201조 331페이지 201조 점유자의 과실에 대해서요. 자, 1항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렇죠? 계란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항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는 근데 뭐예요? 반환해야 된다.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것도 과실도 나오네요. 요거 비교되는 게 있죠. 여기 또 과실이 있잖아요. 과실로 인하여, 여기는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이 과실이죠.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실수.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과실로, 이 과실 실수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계란값 물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망의 전환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라는 거예요. 역시 다 뱉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실 수치권. 그래서 과실 수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과실 수치권 누가 있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있다. 과실 수치권. 요거 이제 구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닭을 잘 기르는데 이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야. 그럼 뭐예요? 훼손된 거잖아요, 이 닭이. 자, 그랬을 때 어떤 책임이 있냐 이거 얘한테 점유자에게. 그래서 멸실 훼손 책임에다가 딱 파란 펜으로 밑줄하겠습니다. 손해가 난 거죠.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어떤 손해? 부러진 닭다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우리 생각은 어찌됐든 다 제대로 고쳐가지고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선의에서 자주 소유 의사가 있는 그런 점유는 뭐예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요거 주의해요. 세모죠?
그래서 현존 이익만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쳐. 그래서 앞에 선이 자주 검정펜 밑줄을 치고 선자에다가 검정펜 동그라미 그리고 현존 이익만의 현자에다 검정펜 동그라미. 그래서 뭐예요? 선자현. 응? 선자현. 이건 뭐예요? 부러진 다 그대로 그냥 주면 돼요. 고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존 이익이 풀어진다 그대로 그죠? 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자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손의 전부 배상 선자현. 네?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선자가 있었어요. 응? 꼭 있잖아요. 미자, 선자, 말자. 네? 쓰리자가 있잖아요. 본인이세요? 그죠? 이게 자. 그럼 선자. 이 선자는 착해. 착하니까 뭐예요? 이뻐서, 다 그냥 부러진다. 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게라도 안겨시자고요. 오케이? 누가 착해요? 미자, 말자는 선자. 착한 선자는 그래서 착한 단어는 있는 아니지만 같은 선자, 현존이. 선자현이라고요? 선자는 어질다. 그 친구가 어지럽어요. 진짜로.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선자 보고 있니? 꼭 보거라.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한번 외쳐봅시다. 선자현. 한번 외쳐봅시다. 선자현. 오케이, 좋습니다. 외친 그대로는 합격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선임에서 타주.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타주면 뭐 전부를 배상한다.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202조로 가보죠. 관련 정리 202조입니다. 202조 331페이지. 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에요. 의뢰 갑에 대한 책임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귀족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는 뭐예요?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 뒤에 후단에 보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타주죠. 타주 점유자는 비록 선인 경우에도 말이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현존이익 배상은 누구만? 선자만. 선의 자주점만 해당이 된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용상환 청구는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 멸실의 손책임 파란펜 있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에다 파란펜. 이 비용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비용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 비용에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비용상환 청구권 의뢰에게 보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다 있네요. 그렇죠? 네? 선악을 불문하고 다 있어요. 선악을 불문하고. 네? 비용이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다 있다 이거예요. 자기 돈 냈으니까 자기 돈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상식이다 이거야. 자, 그런데 선의는 우리가 과실수취권이 있었잖아요. 과실 드셨어요. 이게 뭘로 돼요? 이거 변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상의 필요비, 이 모의값은 청구를 하지 못해요. 오케이?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벼슬을 잘라가지고 먹지는 않으셨겠죠? 요거 드셨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점 보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별 필요비. 필요비 중에 아주 특별한 필요비. 예에 보니까 태풍, 피해 복구 비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따라서 일체의 모든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리다 이거예요. 과실 수취할 경우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관련 조문이 203조예요. 203조, 331페이지 보죠. 203조.
자,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1항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점유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보존의 필요비요. 이 필요비에 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때는 특별 필요비가 아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2항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도구만가 요거 유입비죠. 요 유입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누구의 선택에 쫓아서 갑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도구만인데 100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시중에 시세 보니까 뭐예요? 여기 이거 도구만 값이 한 5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갑은 뭐 50만원 주겠다고 하겠죠? 누구의 선택? 갑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의 선택에 쫓냐, 이게 선택조차 요 말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우리 민법 전체 총칙에서 291페이지 가보실까요? 헷갈려요. 나중에는 누구 선택인지. 291페이지 보면은 우리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135조 1항에 보면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무권대리인이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는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는 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 상대방. 누구 선택이냐? 그리고 물권 물권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374페이지. 374페이지. 우리 전세권에도 그게 나와요. 310조, 374페이지, 310조 1항에 보면은 전세권자도 비용상환 청구인데 보니까 뭐예요? 전세권자가 목적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 현행하는 누구의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지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 누군지 당사자가 명확히 구별해 둬야 되겠고요. 역시 우리 이 채권 파트에서 나와요. 임차권에도 448페이지 448페이지 보시면은 626조 임차인의 상환 청구 나오지. 이항에 보면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현저한테 임대인의 선택에 쫓아. 조문에는 없지만 판례상 임대인의 선택에 쫓아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 그 증가액을 상환합니다. 임차인의 선택에는 임대, 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우리 구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331페이지 3항에 보니까 전환 바로 2항이죠.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에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를 허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표로 이제 깔끔하게 좀 수평적으로 다른 권리하고 쫙 한번 봤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그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에 있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그자한테 보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기 비용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 그러니까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요런 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는 행사식이 있죠. 요 비용 상환 청구권. 언제 행사를 행사는 시기. 행사는 시기. 언제 행사하냐? 자, 그래서 그 332페이지 왼쪽에 날개 박스가 비어있잖아요. 위에 넓은 공간에다가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시기를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우리 그 점유권 있죠? 지금 이거 점유권인데 뒤에 임차권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자, 점유권의 경우에는 앞에 언급이 돼 있어요. 203조 1항이 뭐예요? 점유물을 반환할 때 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 받으면 되죠. 이때가 그죠? 필요비든 유비든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좀 달라요. 임차권은 필요비의 경우는 지출한 때 즉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26조 1항이에요. 448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448페이지 626조 1항을 한번 볼까요? 자,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했다. 그래서 바로 임대차 종료 전에라도 말이죠. 즉시 지출한 때, 나중에가 아니라. 그러나 유익비는 뭐예요? 지출할 때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시 종료하는 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이것도 448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자, 626조 2항 보세요. 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이르죠. 종료시에 그 가액의 지금 현황 때 하나요? 이렇게 상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종료시.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출한 때 종료시에다 검정펜을 밑줄합시다.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우리가 점유자 해복자의 관계, 법률 관계를 조문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닭을 예로 든 게 닭을 예로 들어야지 이제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그러면 우리 부동산의 경우도 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 점유자 회복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과수원 토지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갑이 가만히 자기는 안 팔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을이 이걸 갖다가 위조하는 거예요.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왜요? 을은 뭐죠?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죠. 따라서 그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병은 자기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돼요. 그죠? 그러나 이 병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열심히 사과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과수농사를. 그래서 병은 뭐예요? 점유자가 돼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갑은 얘한테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둘의 법률관계 똑같아요. 닭 주인이 과수원 주인으로 바뀐 거 외에는 하나도 차이점이 없어요. 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그렇죠. 저기죠. 사과.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사과는 누구만지 몰랐을 때, 그죠? 이게 위조돼서 이렇게 넘어온지 모르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악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인 경우는 저 사과를 제가 취득할 수 있죠. 다르고, 2년이 지났어. 2년 동안 네 사과 너무 배달해! 라고 할 수 없죠. 얘가 성이라는. 그러나 악의는 뭐예요? 과시 소추권이 없으니까 다 배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요거 닭다리 부러진 거는 우리 뭘로 볼 수 있어요? 요 과수원이 이렇게 사과 품종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거 뭐 다 배해버렸어. 멸시됐잖아. 그 책임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고 and 자, 선자만 뭐예요? 현존이 입반하니. 그대로 돌려준대. 선자 외자들은 뭐예요? 다 손에 전부를 배상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부동산의 경우도 점유자 회복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똑같이 봤을 때죠. 가방은 이제 의리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진정한 소유자고 얘가 이제 점유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에서 점유를 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뭐예요? 미운 거야. 또는 취소나 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은 가백에 회복이 되죠. 말소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가백은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자가 되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도 점유자하고 회복자의 법률 관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무효인 경우에 해가지고 사례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 문제 조금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기 이 328페이지 두 번째 표 점유자 회복자의 법률 관계에서 표 밑에 있죠. 특별 필요비 있잖아요. 태풍 피해 복구 비용. 그러니까 태풍이 불었어요. 과수나무에 태풍 아주 치명타죠. 그래서 뭐 버팀목, 응? 버팀목 이런 것들은 뭐예요? 특별 필요비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런 거는 뭐예요? 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 수치고, 오케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권의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 마무리 지었고요. 이건 나머지 하나 남았나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보는 점유보증권. 요거 조문만 살펴보면 끝나겠습니다. 자, 이거는 332페이지 204조부터 해서 206조죠. 자, 204조 점유해소 1항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입니다. 또는 양가. 자, 그런 표현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05조도 제거,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206조 점유의 보존은 뭐예요? 방해 예방, 밋이 아니라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담보. 이런 어떤 미미한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204조 2항 보세요. 자,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한테는 그래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떤 특별 승계인? 그 선의 특별 승계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침탈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 선이죠. 선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괄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의 특별 승계인부터 이전받은 악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또 행사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엄폐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엄폐물의 법칙. 그래서 앞에 우리 의사표시에서 107조부터 110조가 엄폐물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게 그대로 여기에 그 법리가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71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271페이지 보면은 그 그림 있죠. 그림 바로 밑에 보면은 비진이 통정의 차고 사기 공부의 공통점 해가지고 동그라미 엄폐물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 법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항 보죠. 332페이지 204조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1년은 뭐예요? 제척기간이면 출소기간이다. 소를 제출하는 기간을 갖다 우리가 출소기간이죠. 감옥에서 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그래서 제척기간 우리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물권에서는 여기 나오죠. 제척기간. 앞에 총칙에서 나왔었는데요. 무효취소, 그 취소권 3년, 10년 이 바로 제척기간이었죠. 무효
치수. 자, 어디를 펴시냐면은 301페이지 보실까요? 301페이지에 146조 취소권이 소멸되어 있잖아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에 있는 것도 10년 내에 행사한다. 그 기간이보다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다? 제척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화두가 바로 침탈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32페이지 침탈 있죠? 침탈의 개념이 뭡니까? 직접 점유자, 간접이 아니라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거. 그게 침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1번에 보니까 뭐예요? 사기에 의한 점유유전은 침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의사에 반한 게 아니잖아요. 차기무사, 사기도 뭐예요? 차기무사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됐잖아요. 단지 하자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건 침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직접 점유자의 임의적인 점유유전.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게 침탈이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건 침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판례 보면 나와 있죠. 그 두 개의 판례가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그게 나오면 이게 침탈이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를 사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나머지 잔챙이 조문은 한번 보죠. 333페이지 207조 간접 점유에 보호되어 있죠. 전 3조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를 말하죠. 이거는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잖아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다는 게 207조 1항에서 적어져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안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먼저 점유자에게 반하는 걸 청구할 수 있고, 직접 먼저 자기에게 직접 이렇게 청구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할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은 때는, 아니한 때는 자기에게 반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항의 그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208조는 읽어봤고요. 209조도 읽어봤습니다. 219까지 모두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 조문 그리고 중요 판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 대표 기출질문 334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그죠? 매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소유의사가 있으니까 뭐 때되면 돌려줘야지. 돌려줘야지. 소유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타주점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정답에 지금 밑에 해설해 보니까 해설은 잘 돼 있는데 X가 아니라 O로 수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봤어야 되는데 제 잘못으로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번에 그 X라고 돼 있는데요. O로 바꿔주세요. O. 그죠? 그래서 매도인의 점유는 뭐다? 타주 점유가 된다. 소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점유권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요약 한번 해보죠. 요약. 자, 첫 번째 점유 종류가 중요했죠. 점유 종류가. 그래서 점유 종류에서 우리 단독으로 출제해야 되는 게 자주냐 타주냐 이게 중요했죠.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구별지문 이게 중요했어요. 특히 뭐예요? 이 타주점에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매도인의 점유, 그리고 우리 물건 파트에서는 지상권자, 그리고 전세권자의 점유, 그리고 채권 파트에서는 임차권자의 점유가 대표적인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 점유, 판례가 악의의 무단 점유도 우리 타주 점유가 되겠고, 분묘기지권자
종료 기지권자의 점유도 타주 점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 외유 점유도 역시 타주 점유, 지분 외유 점유는 타주 점유다.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의 점유도 타주 점유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타주 점유의 예를 명확하게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결국 객관식은 뭐예요? 그렇죠. 암기가 돼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직접 간접 보조인데, 점유 보조자의 경우, 이게 이제 포인트죠. 두 개의 차이점을 구별하는지.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점유권에 대한 물권자 청권,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력 부재권은 없다. 자력 부재권은 없다라는 거. 그에 반해서 점유보조자는 이 점유권하고 점유보호 청권이 없죠. 그러나 뭐는 있어요? 그렇죠. 자력 부재권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점유자하고 회복자의 법률 관계의 핵심은 뭐다? 이 점유자의 권리하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점유자의 권리 중에서 우리 중요한 게 과실수칙권이 있었죠. 과실수칙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는 경우 선의 점유자는 뭐 자주든 타주든 가리지 않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칙권이 있지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칙권이 없다라는 거. 이거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책임. 멸실훼손 책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부를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현존 이익만 일부나 현존 이익만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뭐다? 선의는 적하지 않고 N은 뭐예요? 선자. 미자가 아니라 선자. 선의는 자주점유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권의 첫 번째 나뭇가지인 점유권의 핵심을 정리해 놓았습니다.